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는 프로젝트로 바로 하시기보다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공유하는 걸 일부러라도 많이 하시길 추천드려요. 주혜님을 한 문장으로 본인 소개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냅다 지르는 스타트업 잡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혜님이랑 잘 알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해서 어떤 커리어 갖고 계신지 아는데 네네. 사실 일반적으로 좋은 커리어라고 생각하는 커리어 모습은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남들이 안 하는 방향으로 자기 커리어를 이렇게 싹 쌓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전략이나 생각 같은 게 궁금합니다.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사건이, 제가 29살 때 P2P 금융회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근데 제가 하필이면 투자를 거의 다 했어요. 그때까지 번 돈을. 근데 분산 투자해야 되는데 네. 젊음과 돈을 다 투자해버렸구만. 아, 내가 회사의 생존과 상관없이 생존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제 커리어는 막 내가 어떤 직무가 되어야겠다 보다는 생존해야겠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막 온라인 컨텐츠들이 있던 시대가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이력서 제 거 오픈해놓고 연락 오면 가서 제가 이 일을 다른 프로젝트 형태로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 정도 돈을 주시면 월급보다 좀 싸게. 그래서 여러 개 프로젝트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돈을 너무 많이 잃어놓으니까 월급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렇게 하면 더 월급보다 더 많이 벌었나요? 그때 2.5배에서 3배 이렇게. 되게 선진적인 방식으로 했었네요. 문제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 지식과 경험이 받을 수 있는 돈의 수준이 2.5배 정도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돈의 가치를 내가 한 10배 가까이 늘리려면 내 지식과 경험이 진짜 뎁스이고 아무도 못하는 거야겠다. 그때부터 남들 커리어 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내게 비싸야 되고 내게 없는 거야 돼, 유니크여야 돼. 본인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자기 전문성을 이런 방향으로 해야겠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그냥 무조건 성과 내는 방향을 생각했어요. 제가 발견했던 방식은, 저는 어쨌든 마케팅을 도메인으로 하고 있었고, 전 고객에게 무언가를 파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케팅이라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아, 결국 원하는 거는 전환이구나. 저는 전환을 만드는 과정에 여정을 설계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하다가 프로모션인 것 같은 거야, 이게. 그러다 제가 구글에 뭐라고 쳐보냐면 프로모션 전문가를 검색해봐요. 그때 당시에.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모션 직무도 되게 애매모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 가져가야겠다. 왜냐면 내가 이거 할 수 있겠거든. 그래서 전환을 만드는 프로모션 전문가에서 그 프로모션으로 한 3년 정도 완전 몰입해서 이제 마케팅 했던 것 같아요. 자기만의 니치를 발견하고 싶은 맞아요. 분들에게 그 어떤 전략이나 뭐 그런 걸 좀 조언해 준다면? 아, 네. 그 제가 많이 하는 전략인데, 저는 그러니까 커리어에 있어서 직무를 고민하시지 말라고 요새는 많이, 그러니까 감히 조언하거든요. 왜냐면은 직무가 너무 변동성이 크고, 시장에 나온 직무를 이렇게 택하는 순간 조금 늦었다. 그러니까 그건 이미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직무가 표준화된 거다. 그래서 본인만의 그냥 키워드를 붙여서 그걸 직무화 시키시고, 그 키워드라는 게 그 시기에 나는 뭘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제가 물건을 팔아보고 저를 팔아보니까요, 키워드 뾰족한 게 나 혼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1등 하는 것보다 1등 하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치. 커넥트리안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쵸? 그쵸. 원앤 온리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분야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내가 그럼 니치를 발견했어. 그럼 3년 정도 일하고 내가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근거, 나를 전문가로 포지셔닝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랄까,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나 이거 좀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재현 가능한가를 봤어요. 내가 이게 다른 조직에서도 재현 가능한가? 윙블링이라는 곳이랑 클래스 101이라는 곳이랑 둘 다 제가 프로모션 올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3년을. 그리고 나서 사실 클래스 101에서는 좀 이제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던 중에, 이제 클래스 101 쪽에서 제안을 주셨어요. 되게 감사하게. 강의를 찍자, 차라리. 쉬고 그럼 강의를 찍자라고 해서 찍는데, 제 성격상 실무형 강의가 아니면은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역제안을 했어요. 제가 외부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겠다. 내가 거기서 외부 PM으로 한 프로모션으로 성과 만드는 거. 제 목표는 이거였어요. 여기서 무조건 사례가 나와서 내 강의에 써야 된다. 진짜 그때 감사했던 경험이 뭐냐면, 재현 가능한 걸 제가 알아버린 거예요. 이 방법, 제가 그동안 했던 프로모션이 재현 가능하다는 걸 알았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거는 사실은 이제는
회사에 가서 내가 배우는 입장보다는 그냥 앞으로 컨설팅에서나 이렇게 해도 재현 가능할 것 같다. 그 재현 가능한 성공 경험을 어쨌든 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여러 번을 할 수 있었던 게 금방 전문가가 됐다는 비결이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네, 저는 프로젝트로 바로 하시기보다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공유하는 걸 일부러라도 많이 하시길 추천드려요. 전 이걸 이기적 공유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듣는 청자를 고려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얘기하면서 내 지식과 경험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게, 프로젝트도 결국 설득 기반이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징이라는 것도. 해서 저는 이것 자체를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에 저 이런 거 하는데 들으실 분, 제 경험, 이런 걸 좀 들숨 날숨처럼 했어요. 아, 너무 좋다. 그러니까 사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면 뭐 겸업금지가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를 컨텐츠로 정리하든 아니면 뭐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걸로 하든 자꾸 공유했다는 거군요. 네, 회사에서도 일부러 많이 했어요. 막 회고 공유회라든지 해서. 회사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너무 좋다. 그래서 공유부터, 저는 프로젝트 하나 끝나시잖아요. 회사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 꼭 공유해 보세요. 요즘 대체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직업이 뭐예요, 당신? 저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거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진짜 모르겠고, 프로젝트 단위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일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인간들이 회사 밖에서도 조금 더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근데 비빌 수 있으려면 저는 성장할 수 있는 계속 거리를 던져주고 동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셀피시 클럽이라는 커뮤니티였어요. 근데 이 커뮤니티가 뭐냐면, 회사 안이든 밖이든 그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계속 공유하면서 서로가 그걸 계속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커뮤니티고, 지금은 근데 이 커뮤니티가 되게 이상한 일들을 벌리고 있어요. 막 체육대회 막 하고 막 이상한 거 하고 있는데, 한번 남들이 못하는 건데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벌려보자. 그래서 그게 이제 체육대회고, 사실 제 로망이었습니다. 이 팀워크의 정점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 때문에 질렀고요. 두 번째는, 저는 현재는 자활기업이나 사회경제적 기업들이라고 해서 이제 저소득층 분들을 고용해서 취업 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우리나라에 그런 센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이제 상품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거나, 상품 개발 자체를 시장을 보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서 개발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팔리니까 계속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연한 기회로 제가 강의로 그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이랑 이제 프로젝트가 계속 되면서 요새는 그분들의 물건을 팔아드리는 걸 하기 위한 그 A to Z 일들 하는데 되게 보람이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AI 분야 강사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제 테크, 완전 그 본투비 테크가 아니기 때문에 AI 레크레이션 강사. 그래서 그래서 제 타겟층은 이제 막 테크 잘하는 분들 아니에요. 30, 40, 50, 60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AI를 좀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수 있는 오락실 같은 거에서 같이 막 AI로 스피드 퀴즈하고 이런 거 해요. 뭐 들어보신 분들이 저 친구 정말 전선을 넓힌다더니 전선이 많이 넓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대체 저게 돈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돈 버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돈 버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직장 다닐 때는 보다 훨씬 많이 벌고요. 지금 그렇게 하는데도 그 일들도 돈이 되는군요. 신기하죠? 예. 정말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 거의 1인 기업처럼 일하고 있고 초기 스타트업에서 근무했으니까 이런 게 좀 되게 익숙한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잘 이해 못 하거든요. 이렇게 짧은 주기로 회사를 옮기는 거, 심지어는 아예 회사도 아니고 더 짧은 주기로 프로젝트를 여러 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적인 통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본인이 통념과 반대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저는 진짜 본인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테스트 중에 카이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어떨 때 내 효율이 잘 나타나는가를 좀 조사해 볼 수 있는 건데, 전 좀 극단적으로 룰이 없을 때 편안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게, 다 저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오히려 그 프로세스를 고도화하시면서 훨씬 좋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저는 그렇게
그게 오히려 룰이 막 이렇게 있는 걸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컨텐츠가 정말 제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결국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굉장히 전형적인 관리자로 성장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인정받는 네. 거였는데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죠. 아, 그쵸, 이제 그쵸. 그 길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반대의 길에서 그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걸 네. 산 증인. 그러니까 이렇게 산책을 얘기하니까 그걸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 길이 가능해진 게 네. 요즘에 어떤 큰 커리어의 관점이 변한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전 되게 감사한 시대인 것 같아요. 감사하죠, 정말. 진짜 감사한 우리가 시대인 조직에 부적응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왔는데 진짜로 거기서 기회가 생겼다는 게 감사한 거죠. 진짜로 너무 그치? 감사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전 굉장히 근데 규범적인 사람인데 지금. 이런 부분도 있는 거지.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부분도 있는 예, 거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규범적인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주혜님이 AI 관련해서도 관심 많으시고 노코드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이런 최신 기술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뭘까요? 연결을 많이 하려면 그 사이에 이렇게 노드 같은 게 필요한데 이 노드에 있어서 여러 개를 붙여주는 건 전 기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의 자원이나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가속력을 붙여주는 거는 이제 기술로 좀 더 빠르게 자동화를 한다든지 뭐 초안을 AI에게 쓰게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술들이 어떤 평균적인 수준의 일을 해주고 그리고 그 기술끼리의 연결이 되니까 우리 같은 제너럴리스트가 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되긴 하겠네요. 완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의식적으로 더 기술을 찾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뭐든 그 만병통치약으로서 솔루션을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특히 스페셜리스트의 영역으로 갈수록 그게 기술이 해결해주는 분야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이런 확실히 제너럴리스트 쪽에서는 그 기술이 가져다주는 어떤 가치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해서 이렇게 콘텐츠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좌충우돌 하는 커리어가 추천할 만한가요? 제 인터뷰를 혹시라도 보시고 나 저렇게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저 사람 보니까 약간의 이게 생기는데 하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런 분들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제 탓하시면 안 돼요. 제 탓하시면 안 되고 성향이에요. 성향이고 어쨌든 저 얘기를 듣고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에겐 추천합니다. 네. 요즘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시대적인 배경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용기를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렵고 많이 못하는 부분이긴 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자기 탐색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뻔한 답변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래 하는 일을 하면서 만약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저는 50만 원을 받지만 새로운 걸 하는 걸 일부러 계속 했던 것 같아. 왜냐면은 새로운 걸 접해봐야 내가 이건 맞는데? 이건 안 맞는데? 이거를 계속 알 수가 있으니까. 나를 탐색하기 위한 50만 원의 기회비용을 썼구나. 네. 저도 이거 한마디만 보태면은 네. 저는 오히려 MBTI 같은 거에 관심 끊어라.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럴 거야라고 어떤 조사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얘기해서 야, 너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이런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일정 시간과 몰입과 뭐 비용 이런 커미먼트를 해가지고 실행해 봐야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 같고요. MBTI 하면은 지금은 E 나올 것 같은데 옛날에 저는 I 나오고 되게 규범적인 그런 관료 스타일의 MBTI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처럼 사니까 굉장히 저도 만족감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조사, 사람들과의 규범, 남들이 어떻게 보냐 이거 말고 뭔가 스스로 자기를 맞닥뜨릴 수 있는 그 어떤 도전을 해봐야지 맞아. 진짜 나를 좀 만나게 되지 않나라고 좀 멋있는 척 해봤습니다.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혹시 일 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감히 조언은 아니고 일을 어떻게 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
그 커뮤니티를 만든 거기도 하거든요. 커뮤니티 홍보 맞습니다. 셀피시 클럽이 사실 뭐 하는 곳이냐고들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이런 일을 벌리는 거를 좀 같이 껴서 벌리고 싶은 사람들이 오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저희가 초기라서 그게 충분히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일을 벌리고 싶은 분들한테 이렇게 웰컴 하는 곳이니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저리스크로 나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교류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랑. 그래서 셀피시 클럽에서는 이런 분들이랑 교류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성향을 탐색해보고 싶을 때 네, 한번 기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다 이렇진 않아요. 겁먹지 마세요. 다 이렇진